서강대학교 조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이제 좀 긴데요. 그 메타버스 시대 속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미디어 플랫폼 개발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솔루션 구축과 관련돼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핵심은 사실은 미디어로 인해서 좀 정신건강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미디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서 저희 연구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3년간 이루었던 그런 성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제가 지금 연구 단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일반 공동연구원으로 이제 4명이 계십니다. 김정현 사형준 교수님 그리고 외대의 장영란 교수님 그리고 단국대 정신의학과의 김도현 교수님 그리고 전임연구인력을 같이 해주셨는데 차일희 박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연구보조원 이제 4명을 다 같이 왔습니다. 정선임, 이경미, 그리고 박우송, 박사수료 학생이 있고 그리고 준함 박사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박사 수료였고요. 지금 이제 박사를 받아서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서 주로 연구 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초점을 놨던 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디텍션 그리고 솔루션, 에듀케이션인데 그래서 디텍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를 좀 탐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파트가 디텍션이 있었고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도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논문을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결과물로 논문이 많이 나오죠.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융합 연구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논문뿐만 아니라 저런 이제 직접적인 솔루션 개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적인 솔루션을 좀 개발해보자. 그게 이제 S 파트에 들어갔습니다. S 파트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에듀케이션 파트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던 분이 저희 이제 조인을 했었고 지금 연구보조원으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미디어 교육 쪽으로다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저 파트도 에듀케이션 파트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DSE로 저희가 정해서 연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좀 그 자랑하는 자리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거라서 좀 뭐랄까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년차 때는 토대 구축에 좀 초점을 많이 뒀고 그리고 2년차 때 그리고 3년차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 분석 및 후속 연구 기획을 이제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이거 이제 건수가 되겠고요. 이제 3년차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1년차 때는 아무래도 뭐 기간이 좀 적기도 했고 그렇지만 2년차, 3년차 때 이제 좀 늘어났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는 A급 학술지라든가 그리고 KCI 경제 학술지 중에서도 이제 우수 경제지 이런 게 최대한 게재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SSCI라든가 스코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결과물보다는 앞으로 이제 나올 결과물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고 준비 그리고 투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런 여러 방식으로다가 공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등이 있고 그리고 국내 포럼이라든가 국제포럼, 설명회라든가 전문가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이런 6가지 범주에 있는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 이제 도표 이런 거는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수치화시킨 건데 3년차로 갈수록 국내 학술대회라든가
국자 툴에 참여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하고 그리고 8월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제일 큰 국제 학술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연구원하고 그리고 연구보존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를 할 것이고요. 계속 이제 연구 결과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을 좀 두고 싶은데 폰트를 안 깨져 보이지 않나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그 솔루션 파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루션 파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루션 파트는 저희가 그 가장 좀 핵심적으로 초점을 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또 심리적인 어떤 이런 상태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팁을 제공하고 그리고 뭐 그 네트워크 활동을 서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 로고도 이제 전문 업체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서로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유 힐링 스팟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방송통신위원회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수립했고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된 경우도 저희가 산업혁명단하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면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특허 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할 경우에는 특허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쪽에 있는 변리사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 BM이 가능하니까 BM 개발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임연구력하고 저하고 그리고 공동 연구원들이 BM 개발하는 데 좀 노력을 좀 해서 지금 이제 특허 출원을 특허 출원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심사는 2단계, 첫 단계 시작이 되면은 심사가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저희가 1단계 때 했던 연구 결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합쳐서 BM을 만들었습니다. BM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신바따라는 저희 그 앱 이름이 신바따입니다. 신바따인데 지금 그 앱스토어에서는 검색이 가능하고요. 근데 구글 플레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깐깐해졌어요. 많이 깐깐해져갖고 앱스토어에서는 나오는데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구글 플레이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의 제기하고 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그 구글 플레이도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올릴 계획이고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해서 유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C로그라든가 여기저기 거기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 친화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내 주변에 얼마나 좀 그 뭐라 할까요?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하지만 힐링할 수 있는 스팟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좀 고민거리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팁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유형의 콘텐츠를 같이 제공해주는 이런 앱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여기저기 거기 같은 경우는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제 올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쇼츠와 그리고 웹툰을 이제 개발했고요. 정보형 웹드라마하고 그리고 웹툰을 개발했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웹툰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이제 완료가 될 거고 이게 그냥 웹툰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한번 보고 나면. 근데 이제 인터랙티브 웹툰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가다가 이렇게 골라서 2번 정도 선택을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랙티브 웹툰을 지금 개발을 5월쯤에 완료가 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감상형 쇼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그 마음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거를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뭐 모닥불멍, 물멍, 뭐 하늘멍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멍. 저 같은 경우도 연구실에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 어항은 이제 열받으면 이렇게
어항을 봐요. 어항을 보면은 어항 속에서 버들붕어라고 이제 토종 붕어가 있습니다. 버들붕어 3마리가 있는데 걔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면은 좀 풀린다. 풀려갖고 그런 데서 이제 좀 착안을 해서 저희 이제 미디어 심리 쪽 교수님들하고 그러면은 이런 좀 멍 때릴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좀 개발해보자. 그래갖고 요거는 그런 의미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틀어놓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틀어놓으면은 저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발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힘을 많이 실었는데 에듀케이션은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고 특강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특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 캠프라고 해서 부모하고 아이가 함께 서강대에서 주로 이제 했는데 단독으로 할 때는 주로 서강대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와서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제 때로는 환경에 대한 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술에 대한 거일 때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어떤 비판적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어떤 패밀리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그런 리터러시도 높여주는 그래서 미디어 가족 캠프를 매년 진행을 했고요. 2회 혹은 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진행할 때는 단독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외부 기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특강도 저희가 1년차 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고척도서관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이 있는데 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 그 강서구청이라든가 이런 그 정부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해갖고 그 미디어 가족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사실 좋은 시간을 이틀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틀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 내고 그리고 컨텐츠 만들고 같이 상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는 이제 가족들 간의 어떤 이런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높이고 그런 걸 동시에 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그리고 3년차 때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매년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게 일종의 그 레귤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군포 의왕 이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갖고 지금 저 참석을 했는데 정선님 저희 그 연구보조원이 같이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저희 단독으로 또 미디어 캠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 파트는 사실 여기에 그 SSK 간담회 하고 막 이러면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입법 관련돼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파트고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이런 연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정책에 반영을 할까? 직접적으로 반영할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활동을 좀 하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여러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연구원도 저는 이제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뭐 해양수산부 그리고 이제 구글 이쪽에서 이제 하는 포럼이 있는데 그 디지털 책임위원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글 특히 이제 유튜브 이쪽에서 포럼을 지금 한 10몇 명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위원으로 작년부터 들어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결국 좀 가다 보면은 정책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경기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그 경기복지재단에서 스마트 미디어 노인들과 관련된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담당자분하고 같이 해서 보고서도 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책 입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거 관련돼서는 같이 좀 이렇게 기회를 좀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과합산 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시간이 아마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미디어다 보니까 연구팀 홈페이지라든가 뉴스레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사실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바다를 이제 저희가 론칭을 했으니까 신바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갖고 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늘리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 캠프 같은 경우가 언론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갖고 물론 이제 논문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가족 캠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줘서 그래서 뭐 한겨레라든가 몇몇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파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연구보조원 4명이 없었으면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연구보조원 4명이 각각 맡은 파트가 좀 다릅니다. 달라갖고 정선임 지금 박사 그리고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가족 캠프 및 프로그램 이쪽 기획 운영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준하은 박사 같은 경우가 이번 여기가 깨졌구나 이제 깨지긴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하게 깨졌어요 근데 이번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을 해갖고 저희 학교의 로열라 국제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돼갖고 지금 조교수로 올 3월부터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 이경민 박사수료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홍보 레터라든가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스타그램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박우승 우리 그 박사수료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연구 쪽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어서 각각 많은 기여를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고 없으면은 불가능했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단계 운영에 대해서 한 2, 3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는 이제 이렇게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차단계의 핵심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스스로도 이게 그냥 앱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계속 판단이 들어서 실감 미디어가 워낙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실감 미디어 쪽으로 저희는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효과를 측정을 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HCI 전문가가 저희 쪽에는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HCI 쪽 그리고 정신의학 쪽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 이게 다 있어서 그쪽을 좀 더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증 연구 쪽을 확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앱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앱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수집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연구로 이제 결과물을 내자. 지금 저희가 다음 단계에서 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를 그 연구 보조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전임 연구 인력이죠. 전임 연구 인력 중에 한 명을 그 빅데이터 전문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래서 실증 연구를 좀 늘리고 그리고 모바일 앱 고도화를 하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계속 확장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요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근데 주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 세 분을 새로 이제 모시기로 해갖고 그래서 전북대학교 유경환 교수님 굉장히 이렇게 저희 학계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팔방미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전북대학교의 유경환 교수님 같이 조인하기로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AR, VR 이쪽 컨텐츠 개발하고 워낙 연구를 잘하셔갖고 컨텐츠 개발 쪽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경환 교수님 조인했고 그리고 김현식 교수님이라고 저희 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제일 열심히 연구를 막 달리고 있는 분이라 그리고 상담 심리 쪽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 상담 센터가 있는데 심리 상담 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요 김현식 교수님께서 조인해갖고 여기나 저는 초진당원점에서 정신장애, 심리치료 이런 거 부분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앱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설계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현미 박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적으로 환경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탁월합니다. 2년 정도 그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회사를 다녀서 굉장히 그 실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그 전임 연구 인력을 모시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임 연구 인력 우리 차일호 박사님 차일호 박사님 지금 저 뒤에 고개 숙이고 계신데 그래서 전임 연구 인력으로 앞으로 더 같이 이제 지속하기로 했고 그리고 김현미 박사가 이제 조인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두명 그 유병환 교수하고 김현식 교수 조인해서 앞으로 더 성과를 늘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